안녕하세요. 논어를 강독하게 되는 최경렬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수료를 하고 뜻한 바가 있어서 그 미국에 가서 또 1년 동안 한문하고 이제 그 아이비리거들이 소위 동양어를 어떻게 공부하나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제 한문 공부는 제가 늦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저기 충청도에 가면 곡부서당이라는 곳에서 서암 선생이라는 분야에서 공부를 한문을 접하게 되었고 거기서 1년 좀 넘게 기숙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죠. 거기서 한문을 약간 한문이 어떤 건지 아마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해서 민추, 지금은 이제 고전 번역원이죠. 민추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한림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공부를 했고 한문 공부하는 사람 늘상 하는 코스는 다 거치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이또 진사의 선집을 5권을 번역을 해서 그때 이제 사설을 다 완독을 하고 정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공부를 하는데 큰 밑돌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사마천의 사기를 워낙 좋아해서 그거를 읽고 이제 제 나름 느낀 점을 써서 정리를 해서 책을 썼는데 조만간에 아마 출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교동에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대한연구 공동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 5년 동안 한문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텍스트를 읽고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좀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어는 어떤 책인가? 논어는 한마디로 좋은 책입니다. 고전이죠, 고전. 왜 고전이냐? 이거에 대한 답이 이제 제가 해야 할 말일 것 같은데, 논어는 내용을 보면 공자가 제자들에게 한 말, 공자가 정치가와 나눈 말, 그리고 공자가 당대의 정치 상황을 비평한 말,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말 등등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끼리 한 말, 그 제자가 선생님에 대해서 나눈 말, 선생님을 평가한 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별게 있나 싶을 정도로 특별한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헤겔이 일찍이 논어 번역본을 읽었죠. 그리고 이제 헤겔의 말은 간단했어요. 논어는 뭐냐? 그냥 격언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헤겔로서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헤겔이 틀렸거나 헤겔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 건 없고 너무 당연한 말일 만큼 우리는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격언이다. 좋은 말 모아놓은 거다. 격언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훌륭한 책이냐? 논어가 이른 시기에 쓰여진 책이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책일수록 다 좋냐라고 누가 물으면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 아주 고래적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텍스트고 어떤 거를 그리냐를 구체적으로 읽을 때 그 당시를 알 수가 있죠. 공자라는 인물이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벌써 2000년도 넘은 시절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민들, 괴로움들, 인간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풍부하게 담겨 있어요. 비록 짤막한 말이지만 그 짤막한 말에 살을 붙이고 어떤 것인지를 조금만 파고들면 읽을 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논어가 고전이 된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후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의 뭐라 그럴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도 안고 있는 문제들, 정치 운영상의 문제, 사회생활하는 문제,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게 좋은 삶인지, 그게 왜 잘 안 되는지, 이런 것이 이제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좋은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논어뿐만이 아니고 고전이 왜 좋은 책이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모범 답안을 내놓는다면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삶에 대한 문제, 자기가 사는 세상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인간의 처신은 어떻게 됐는지, 흔히 말하는 처세와 자기개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자극, 답이 아니라 상당한 자극과 생각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에 이게 훌륭한 책이다 라는 모범 답안을 아마 일단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논어를 새로 읽는 그 취지와 뭐 특징이랄까, 그래서 아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논어 강의들이 아주 많죠.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제 강의의 특징을 딱 단도직입적으로 꽂으라고 한다면 다양한 의견을 여기에 넣었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뭐 권위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을 넣어서 논어의 구절이 고정된 걸로 이해될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논어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주석본을 참조를 했습니다.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시대가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논어를 그냥 원문으로 읽는다는 건 조금 어느 정도 과정을 지나서 가능한 일이고 해서 그걸 돕는 입장에서 다양한 해석을 이제 보여드리고, 이거 보시거나 읽으시는 분들께서 이게 이런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겠구나 해서 지적 자극을 주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외람되지만 동서고금의 문자 그대로 동서고금의 이제 여러 가지 주석본을 참고를 했는데, 예로부터 이제 뭐 주석본이 많죠. 뭐 하한의 논어 집회도 있고, 뭐 논어 집주도 있고, 주제 논어 집주도 있고 해서 전통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했고, 청나라 때 유보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논어 정의라고 하는 책이 제가 이제 많이 참고를 하고, 그 정수덕이라는 분이 이제 20세기 초에 집대성한 책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현대에 많은 영향력이라 그럴까, 이제 이름 높은 학자인 양백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논어 역주를 해서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하고 있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누구나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는 전목이라는 분이 논어에 대해서 해석한 책도 있어서 그것도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서양에서도 논어를 아주 번역을 많이 하고 활발하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본 책 중에는 논어 변이라고, 이게 서양에 나온 책, 일본계 그 미국인이죠 쓴 그 책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논어를 시대별로 작가가 이제 재구성한 책인데, 이게 나왔을 때 서구에서 상당한 호응을 일으켰던 중요한 책이죠. 그것도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읽는 것 중에 이제 펭귄에서 나온 그 논어 영어 번역본도 보면서 이 현대적 감각이 어떤 것인지, 서양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도 참고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뭐 제가 이걸 다 소화해서 완벽하게 소화해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강의에서 하는 말은 제 주관은 가능한 배제하고, 거기서 있는 말은 다 근거가 있는 말들이고, 하나하나 추천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제가 다 주석본에서 따온 말이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그럼 번거롭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논어나 혹은 공자의 말씀에 대해서, 공자에 대해서 맹신하거나 이것이 절대 이거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주고자 해서이다 라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잘 읽어주시길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어가 생각보다 좀 길어서 읽다 보면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제 시작하시면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시고 논어에 반해서 그 논어를 한번 읽어보고 논어의 이제 맛을 알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이걸 읽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곡하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저에게 많은 말씀, 질책하는 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을 남겨주셔서 저랑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